피청구인은 육군, 특수전 사령관 등에게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. 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.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. 이는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. 한편 국방부 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,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.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 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 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.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. 이고 변호사님, 여기서 보면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지시를 하였다라고 명확하게 그런 발언을 다 인정했어요. 그렇습니다. 바로 이 발언을 한 사람 곽정근 전 사령관입니다. 예. 곽정근 전 사령관 많은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증인신문 당시에도 정영두 재판관이 인원이냐 의원이냐 국회의원이냐를 두고 정확하게 표현하라고 또 질책을 받기도 했었죠. 예. 결국 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인원으로 정리가 됐고 헌재 결정문에 정확하게 곽정근 전 사령관이 법정에서 증언했던 내용대로 실렸고 인원을 끄집어내라라는 지시를 했다라고 사실로 인정을 하였습니다. 예. 곽정근 사령관의 증언 신빙성이 이제 높다고 봤고요. 그 다음을 보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피청구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화해서 포고령 내용을 알려주고 6차례 전화를 했다라는 것도 사실 인정을 했거든요. 예. 많은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서 조지호 청장이 증인으로 끝내 출석했습니다. 대부분의 진술을 거부했지만 수사 단계 때 했던 조서 적법하다라고 증언했습니다. 그 조서 내용을 그대로 채택을 해서 사실 인정을 했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. 예. 그 다음에는 이 피청구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게 전화해서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했고 14명의 명단에 대해서 이 홍장원 전 차장이 위치 확인을 요청받았다까지도 사실 확인이 됐습니다. 예. 그러니까 메모를 정서했고 그 메모가 여러 번 다시 한 번 더 쓰였고 또 메모에 있는 그 명단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두고 피청구인 측과 굉장히 또 대립하지 않았습니까? 예.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14명의 명단을 전달받았다라고 사실 인정을 함으로써 홍장원 전 차장의 이 주장 내용이랄지 메모에 대한 신빙성이 높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였습니다.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정에 2번째 출석을 했습니다. 메모 실물 직접 가지고 나오셨을까요? 네, 갖고 나왔습니다. 국정원 CCTV 공개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? 적절한 시점인가 한번 묻고 싶네요. 한덕수 국무총리 증인신문 땐 자리를 떴던 윤 대통령도 다시 들어왔습니다. 홍 전 차장은 오늘도 여인영 전 사령관이 불러준 체포자 명단에 대해 상세히 증언했습니다. 우선 왜 이런 사람들을 체포하려는 걸까 궁금해서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메모를 했다고 했습니다. 기억나는 대로 메모한 걸 보좌관에게 정리해서 다시 작성하도록 했다며 메모를 정리한 과정도 상세히 말했습니다. 조지호 경찰청장이 여전 사령관으로부터 전달받은 체포자 명단에 대해선 내가 받은 것과 유사하다고 느꼈다고 했습니다. 윤 대통령 측은 국정원 CCTV와 홍 전 차장 진술이 다르다는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. 홍 전 차장이 3일 밤 10시 58분 공관 공터에서 여전 사령관과 통화를 했다고 했는데 국정원 CCTV 영상에선 10시 56분에 공관을 빠져나갔던 겁니다. 이에 대해 홍 전 차장은 10시 58분 통화와 11시 6분, 8분 차이로 여전 사령관과 통화했는데 두 통화를 혼동해서 진술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. 국회 측 대리인단은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상민 국정원 특보가 계엄 이틀 뒤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도 공개했습니다. 국회 측 대리인단이 홍 전 차장 경질 시기와 겹치지 않느냐는 질문에 홍 전 차장은 김상민 특보가 국정원장 비서실장으로 온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답했습니다. 김 특보는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에게 국회의원이 되게 해달라고 부탁했던 검사 출신 인사입니다. JTBC 김일환입니다.
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의 증언은 오늘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. 의결 정족수가 아직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.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. 그건 대통령이 말씀하신 겁니다. 내란 당일 윤 대통령이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를 했고 끌어내라는 대상은 정확히 국회의원이었다고 했습니다.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 맞죠? 정확히 맞습니다. 본관 안에 작전 요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전 당연히 그게 국회의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. 곽 전 사령관은 병력이 국회 본관으로 들어가기 전 정문에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본관 안에 있는 건 요원이 아닌 의원일 수밖에 없다는 구체적인 설명도 했습니다. 당시 전화 통화를 여러 명이 들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. 시작할 때부터 이 마이크가 이제 명령하더라도 이게 켜 있었는데 이걸 안 끄고 그대로 끝날 때까지 그대로 뒀었던 것 같습니다.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, 장관 지시하는 것, 뭐 대통령 지시받고 막 얘기하는 것 이런 내용들이 전체 인원들까지 이게 라이브로 생방송이 돼 버렸습니다. 대통령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게 후회스럽고 나중에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.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제가 투입된 것 자체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. 정말로 사실대로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문제가 정말 생기겠구나 라는 생각을 판단을 하게 됐고 JTBC 이은진입니다. 진실되게 써놔야